안녕하세요. 라이언 책바입니다. 저는 요새 자기계발서가 다시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게 됐어요. 그 예전에는 이 그릿이 그냥 그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 제 마음으로 다시 읽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자가 언급하는 내용이 제 심장을 자극하고 가슴도 두근두근 뛴다 이런 느낌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자 의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릿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는 입학도 어렵고 그곳의 생활도 매우 어렵습니다. 5시에 시작하는 하루 일과는 밤 10시가 돼서 마무리가 져요. 스케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미군 장교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역경을 견뎌낼까?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학능력평가시험 성적, 그러니까 SAT라고 그러죠, 미국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리더십 활동, 스포츠 대회 활동 등 다양한 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어떤 학생이 끝까지 살아남는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 연구에 의하면은 웨스트포인트의 혹독한 교육기관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릿입니다. 자, 두 번째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 한번 논의드려 보도록 할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씩 던지는 질문이죠. 야, 노력이 중요해? 아니야. 재능이 중요해. 아니야. 그래도 노력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얘기를 하죠. 설문조사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노력에 의한 결과물을 더욱더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건 설문조사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재능을 응원할까요? 노력을 응원할까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치아중 체이라는 분이고요. 한 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것을 두 곡으로 나눴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하는 걸 두 곡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분이 연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들려줄 때 A라는 곡은 재능이 높은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곡은 재능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 분이 연주한 거야 라고 이제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곡이 더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 대부분은 이 재능이 높은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곡이 더 좋던데요? 라고 피드백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재능을 사실 응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성공 방정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킬을 쌓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모았던 스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2번 강조가 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신체 조건, 지능 겸사 결과조차도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150년간 영국군의 키는 165cm에서 178cm로 향상됐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양분과 현대의학 등이 결부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도 후천적으로 투입된 노력에 의해서 향상된 결과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웩슬러 지능검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는 50년간 저희가 지능 얘기할 때 우리 DNA야 안 돼, 난 안 돼 이런 얘기 자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 50년간 인류 평균으로 보면은 15포인트가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 기준 전 세계 웩슬러 지능검사 평균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른다고 표현을 하죠. 50년 전에는 15포인트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 향상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인드셋에서 캐롤 드웩도 인간의 지능은 성장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결국 노력은 성장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릿은 이러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인내와 열정으로 목표를 하나씩 이뤄갔을 때 이러한 것을 이뤄나가는 정신을 그릿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릿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흥미입니다. 당연히 이제 흥미가 있어야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릿에 필요한 흥미는 단지 혼자 내부적 성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요. 외부 세계와 교류를 통해서 이 단단한 네트워크 속에서 나타난 흥미가
진정한 이제 그릿에 필요한 흥미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이 네트워크에서 나타난 흥미는 지속적으로 그 동기부여가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흥미가 외부 세계와 연결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연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적인 노력, 두 번째는 몰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데르스 에릭슨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노력한다고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목표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꾸준히 정진했을 때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습 과정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어학 공부, 그 다음에 스포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 나 왜 노력했는데 안 되지? 아니에요. 그 노력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비디오 촬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학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녹음해서 실제로 얘기도 해보고, 지나가는 외국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알칙산 미아이는 고도의 몰입 단계에서 성취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앞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그랬는데 이 뒤에 미알칙산 미아이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자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합쳤는지 볼까요? 안젤라 더커스는 의식적인 노력은 행위와 준비에 집중된 내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몰입은 느낌과 결과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두 대가들 사이에서 이 타협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식적인 노력에 더욱더 공감이 갔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별도로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릿에 필요한 요소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대한 목적을 갖게 되면은 이 더욱 큰 동기부여가 되겠죠. 데이비드 이거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세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와, 굉장히 원대하죠. 그렇죠?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것보다도 이 질문 이후에 답론을 듣고 또 다른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어떠냐? 학교 생활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거대한 목적을 던진 학생들, 서로 대화를 했던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대한 관여가 매우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이거라고요. 학교에서 저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진취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죠. 벽돌공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을 성질을 짓고자 하는 이 벽돌공과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벽돌공과 결국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교회의 이 퀄리티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릿에 필요한 요소, 희망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마티 셀러그만 연구에 의하면은 긍정적 사고도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learned optimis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무리의 강아지를 우리에게 가뒀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전기 충격을 줍니다. 전기 충격을 주고, 근데 걔가 코로 이렇게 이 판넬을 밀면은 전기 충격이 멈추게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의 개들에게 동일한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판넬이 없었던 거죠. 즉, 외부 충격에 의해서 통제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날 모든 개를 다시 우리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날 실험과 다른 거는 이번에는 벽의 위치를 낮춰봤어요. 그래서 개들이 탈출할 수 있게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놀랍죠. 첫 번째 무리에서 자기 통제를 했던 개들은 벽을 이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무리의 개들은 순수하게 전기 충격을 받아들고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즉, 희망도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그 입장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망도 학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성취는 그들의 성공 회로에 강한 에너지를 불어넣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릿은 육아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특성은 다음 보시는 그래프처럼 X축을 요구, Y축을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요구 조건도 높고 이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아이의 그릿을 성장시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원은 해주지 않고 요구만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즉, 권위적이라는 거죠. 계속 푸시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이제 각도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사춘기 중학생 아이가 있거든요.
위에 생각하는 좌표는, 지금 말씀드린 좌표는 지극히 부모 입장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어도 그게 이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디만딩하지?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글을 보면 아이의 발레 수업을 보낸다, 지원해준다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즉 부모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자의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발레가 너무 하기 싫었어, 그러면 이걸 지원이라고 했어도 아이 입장에서는 단지 그냥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에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부모의 그 사분면은 일사분면이잖아요. 매우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모의 좌표고 그 아이의 좌표도 따로 필요하겠다. 이 좌표를 일치시켰을 때 그 아이의 동기부여가 극대화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저자의 의견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성장하는 학생 시절 그릿에 의한 행동 양식은 입시뿐 아니라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테니스, 농구, 교내 언론 등 다양한 이 활동들을 꾸준히 했던 학생들은 어른이 돼서 성장을 했을 때 커리어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하버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들을 실행한 학생들을 이 입학 전형 절차에서 선호를 한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요약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는 배울 점이 매우 많았다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캐롤 드웨, 안데르스 에릭슨, 몰입을 쓴 미알칙센 미아이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아마 그들과 연구 교류도 굉장히 활발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몇 분은 그 고인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 이름으로 보이는 분이 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다은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은 공동연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학교에서 그립과 마인드셋에 관한 그 심리학을 연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근데 여기 전체 글에서 시간적, 공간적 기회보다는 노력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마인드셋, 그 다음에 1만 시간의 재발견, 몰입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